오늘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스터디 하고자 하는 내용 논문은 using UML Virtual Sequencer와 그리고 Virtual Sequences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관한 논문입니다. 페이퍼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썬버스터 디자인의 논문이고, 그다음에 클리포드 커밍스 그리고 제니 버거런스까지 해서 열심히 쓰고 계신 내용이에요. 좋은 논문, 좋은 페이퍼라고 기대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부터 보셔요. Instruction. 자, 이 페이퍼는 Virtual Sequencer와 Virtual Sequences에 관해서 중요한 컨셉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도 명확히 한다는 거죠. 그것이 기존의 UVM 레퍼런스 매트리얼들에서 잘 도큐멘트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여기서 M 시퀀서 그리고 P 시퀀서 핸들에 관한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매크로들과 메서드들의 방법이 아니고 이건 아마 메서드죠.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핸들드와 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요. 그리고 이 페이퍼의 목적은 simplify, 간략화할 것이다. virtual sequencer와 virtual sequences,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간략화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같은 테이블 컨텐츠가 쭉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게 될 거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서. 그리고 이그젠플도 있고요. 그 다음에 UVM 시퀀서와 소스 코드를 어떻게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따로 뭔가 제가 좀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코드 레벨에서 뭔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읽을게요. 인트로덕션에 약간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버추얼 시퀀서와 버추얼 시퀀시스가 무엇이고 그들이 왜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소개를 해요. 그리고 테스트라는 것은 필요로 한다. 자, multiple driving agent. 이 에이전트 여러 개를 이제 에이전트가 여러 개라는 거죠. 했을 때 그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드라이빙해서 스티뮬러스를 제어하는 데서 그것을 코디네이트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통 코디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코디한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서도 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코디라는 말, 코디한다, 함께 잘 어울리게 한다, 조정한다? 이런 거. 조정한다 좋을 것 같아요. 조정한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아까 그 앞에 읽었던 인트로덕션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읽을게요. M 시퀀서, P 시퀀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서 간략화해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된다 해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간략화된 소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라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버추얼 시퀀서를 사용하지?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논문에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에이전트 하나고 엔바이러먼트 하나야. 여기 엔바이러먼트는 하나고 에이전트가 하나야. 자, 싱글 드라이빙 에이전트고 그럼 필요 없어 라는 거죠. 오케이. 자, 멀티플 드라이빙 에이전트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에이전트 1, 에이전트 2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코디네이션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 사이에 걸 조정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no virtual sequencer 필요 없어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필요한다는 거죠. 만약에 스티뮬러스 오브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가 있고 스퀀서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코디네이션 하려면 버추얼 시퀀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스티뮬러스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면 버추얼 시퀀서가 필요해 라는 겁니다. 요 설명이 바로 그겁니다. 자, 필요 없고 설명해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노트 되어야 될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고요. 테스트 벤치가 멀티플 에이전트지만 만약 논 코디네이트 스티뮬러스가 ever extended feature 필요하면 필요할지 모른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필요하면 environment는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제 쓰라는 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버추얼 시퀀서야? 라는 거죠. 자, 왜 버추얼 시퀀서냐? 자, 버추얼 시퀀서 클래스, 버추얼 메서드, 시스템 베릴로그는 버추얼 클래스, 버추얼 메서드, 그리고 버추얼 인터페이스가 있어.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버추얼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돼. 근데 UVM은 좀 다르다는 거죠. 자, UVM도 버추얼 시퀀서, 버추얼 시퀀시스 있지만 버추얼이란 키워드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 UVM 버추얼 시퀀서나 아니면 UVM 버추얼 시퀀시 쓰는 건 베이스 클래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UVM에는. 자, 그래서 모든 시퀀서들과 그리고 버추얼 시퀀서들은 UVM 시퀀서의 파생이고, 그러니까 UVM 시퀀서 클래스의 파생이고, 모든 시퀀스와 버추얼 시퀀스들은 UVM 시퀀스 클래스의 파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UVM 버추얼 시퀀서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거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주 뭔가 이제 일단 시스템 밸류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왜 우리는 버추얼 시퀀서나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 이제 이거 시스템 밸류는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한데 UVM은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버추얼 시퀀스와 버추얼 시퀀시스들이 버추얼이지?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버추얼 시퀀스에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걸 하나는 다른 시퀀서를 컨트롤한다, 제어한다. 그리고 이거는 드라이버에 어태치 안 돼 라는 거죠. 우리가 초반에 UVM을 보면 UVM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 시퀀서에 대한 존재를 저도 마찬가지였고 잘 이해를 못했던 게 시퀀서가 없어. 그냥 여기에는 드라이버와 모니터만 있다라고 설명을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제가 초보 입장에서는 드라이버와 모니터는 대단히 뭐랄까 인투이티브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거는 드라이버는 이제 스티뮬러스에 그러니까 DUV에 스티뮬러스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드라이버 해야지. 모니터 그거 읽어봐야지. 해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시퀀서는 이제 UVM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DUV랑 붙어있는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하는데 그 상단에 있는 부분, 그보다 더 본 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시퀀서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와 항상 아키텍처를 그릴 때 연결을 해서 그려줘야 하는 거고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드라이버와 모니터만 연결했는데,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시퀀서는 어쨌든 드라이버와 연결된다. 이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추얼 시퀀서는 안 그래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로 뭔가 처리할 아이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시퀀스는 드라이버 연결된다 안 되고 연결 안 되는데 그 대신에 저기요. 버추얼 시퀀서 포트를 통해서 드라이버의 인디비주얼 시퀀스 아이템을 익스큐팅 하는 대신에 이것은 서브 시퀀스들을 수행하고 서브 시퀀서 타겟의 핸들을 통해서 서브 시퀀서에서 서브 시퀀스가 시퀀스 아이템들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UVM 유저 가이드는 때때로 그런 서브 시퀀서를 드라이버 시퀀서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요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버추얼 시퀀서는 버추얼인데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엔지니어가 It's not really learning sequences on this sequencer. 통상적으로 엔지니어가 이 시퀀서에서 시퀀스들을
실행, 러닝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시퀀스들은 서브 시퀀서에서 동작을 해요. 뭐 어떻게 핸들을 통해서요. 버추얼 시퀀서에 있는 핸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얘를 버추얼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버추얼의 뜻이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게 버추얼 시퀀서다. 다음은 버추얼 시퀀스죠. 버추얼 시퀀스는 몇 개의 트랜지션 타입을 수행을 하는 건데요. 어디에서요? 멀티플 리얼 시퀀서. 다수 개의 진짜 시퀀서에서요. 그게 버추얼 시퀀스래요. 그러니까 버추얼 시퀀스는 통상적으로 그 적절한 서브 시퀀서들 위에서 다른 시퀀스들이 수행되도록 하는 실행을 코디네이트 조화롭게 한다 라는 거죠. 조화롭게 한다. 조정한다. 오케이, 조정한다. 조화롭게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시퀀스는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3 Virtual Sequencer 모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UVM 유저 가이드는요,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기술하는데요. Virtual Sequences를 한 명의 사용자가 Virtual Sequences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with 서브 시퀀서들과 인터랙트하는,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버추얼 시퀀스들을 사용할 때의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Business as usual, also known as parallel traffic gener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as usual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번역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모르겠어요. 그냥 비즈니스 as usual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이 좀 명확해요. 병렬적으로 트래픽 제너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이게 훨씬 쉬워요. 차라리 PTG라고 부르지. 네, 어쨌든 비즈니스, 내가 영어를 모를 수도 있어. 영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모르는 거였어요. 자, 비즈니스 as usual. 그 영어를 찾아보니까 야,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해라. 늘 그런 뜻이랍니다. 행동해라.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라. 라는 거고요. 또한 잘 알려진 대로 병렬 트래픽 제너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병렬 트래픽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disable subsequencer. 자, subsequencer들을 이제 disable 해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enable 가능케 해라. disable 안 가능케 해라. 그리고는 세 번째가 use grab functional task or ungrab functional task를 써라 라는 건데 이거 안 나오고요. 그래서 자, UVM 유저 가이드는 요 대기에서 결국에는 첫 번째 거 쓰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UVM 그 유저 가이드는 클레임하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서브 시퀀서를 디세이블 하고 그리고 invoke sequences only from the virtual sequence. 자, virtual sequence로부터 시퀀스들을 invoke 한다. 라고 클레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다시요. 자, UVM의 유저 가이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서브 시퀀서들을 disable 하고 그리고 오직 버추얼 시퀀스로부터 시퀀시스들을 인보크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많은 베리파이 엔진 동료들의 경험은 most popular virtual sequencer 모드는 parallel traffic generation이라는 겁니다. also known as business as usual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드는 이 페이퍼에서 describe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UVM 유저 가이드는 요거를 말을 하는데 disable subsequencer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business as usual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어떻게 버추얼 시퀀서가 구현되는가? 하는 거죠. 자, 버추얼 시퀀서는 a little more a component providing a locus and a scope. 자, 이거 좀 약간 볼게요. 자, more a scope to configure virtual sequences. 자, 버추얼 시퀀서는 a little more, 조금 더, 거의 more than a component providing a locus, 위치와 스코프, 위치와 스코프, 범위를 제공함으로써 버추얼 시퀀스들과 버추얼 시퀀스를 컨피규레이션 하기 위해서 위치와 영역을 제공해요. 컴포넌트보다 좀 더요? 아니면 이거 리를 몰이 그런 뜻인가? 적게 준다는 건가? 그리고는 여기서 중요한 게 to configure virtual sequence. 오케이. 이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네요. the configure하고 그리고 핸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to에 묶어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서브 시퀀서들에게 핸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버추얼 시퀀스들에서 필요한 서브 시퀀서의 핸들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시퀀서는 심플해요. 서브 시퀀스 핸들을 선언하고 버추얼 시퀀서에 그것들이 스페시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버추얼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통해서요. 그리고 애프터 모든 컴포넌트들이 빌드 되었을 때, 그러니까 빌드 페이지 되었을 때 그들은 커넥트 페이지에서 티피컬로 세트됩니다.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버추얼 시퀀스의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V 시퀀서라는 말을 쓰고 이것이 UVM 시퀀서로부터 확정받았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말했듯이 시퀀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버추얼 시퀀서는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퀀서를 들고 있어야 돼. 그 시퀀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그 안에 있는 시퀀서를 하기 위해서 AHV 시퀀서, ETH 시퀀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 정확히는 핸들이죠. 이 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도록 이 핸들을 담을 걸 이제 정의하는 거죠. 뭐 컨스트럭트는 잘 아시는 거니까 제외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end of elaboration phase에서 이제 end of elaboration phase에서 부르고 여기에 보면 get을 통해서 이 시퀀서를 get 해가지고 이렇게 시퀀서를 이제 채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미 무슨 말? 누군가가 셋을 해주길 바라야 되는 거죠. get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시퀀서들을 셋하도록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어디서 해요? 커넥트에서 해주겠죠. 그러니까 V 시퀀스는 제일 마지막에 end of elaboration phase에서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줬어. 그러면 얘는 에러입니다. fatal이라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샘플 버추얼 시퀀서 코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xample 1을 보면 버추얼 시퀀서의 이제 티피컬한 구조인데 여기 보면 user select name이 이것은 이제 vsequencer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중간 과정이고 example이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거 스터딩 하는 거니까 자 이거 읽어봐야 되겠죠. 버추얼 시퀀서는 UVM 시퀀서에부터 스탠디를 받아. 얘는 UVM underscore virtual underscore sequencer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른 normal sequencer들과 다르게 자, 이 이그젠 플레인에 있는 것은 user parameterized 되지 않았어요. 트랜지션 타입에. 왜냐하면 이 시퀀서는 multiple transition types를 수행할 거기 때문에 얘가 parameterized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추얼 시퀀서를 UVM 시퀀서로 베이스 클래스로 아무런 파라미터 없이 받았다는 이 말이 뭐냐면 버추얼 시퀀스는 디폴트 파라미터라이즈는 UVM 시퀀스를 받았다는 UVM 시퀀스 아이템을 파라미터라이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the virtual sequence는 서브 시퀀스 핸들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제 1이 선언은 서브 시퀀스 핸들러들은
각각에 대해서 SAHB 시퀀서, SQR, 그리고 ETH, SQR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각각. 이것들 이 두 시퀀서의 핸들들은 나중에 이제 어사인이 될 건데 end of elaboration phase 동안에 어사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get을 통해서요. get을 통해서 어사인이 될 거라는 거죠. 자, TLM 커넥션들과 달리요. 이것들은 대부분의 UVM 테스트 벤치에서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이 연결되기 위해서 이 TLM 커넥션들과는 달리요. 서브 시퀀서 핸들은 TLM 커넥터 방법을 쓰지 않는 것으로 써서 셋되지 않는다. 어렵다. 그러나 the environment using configuration DB에 의해서 specified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헷갈린 점이요. 자, 이것은 버추얼 시퀀서의 잡인데 그러한 것들을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로부터 get해서 뭐 한다는 건 이제 이거의 잡이라는 거죠. 버추얼 시퀀서에. 그리고 그것들을 적정한 핸들에 이제 선언로 이제 어사인 해주는 것이 모두 버추얼 시퀀서의 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서브 시퀀서들은 빌드 페이지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시요. 여기는 빌드 페이지 없죠. 그러니까 딴 거, 아까 그 시퀀서에서 빌드 페이지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게 내용이 있나요? 죄송해요. 여기는 없군요. 밑에서만 나올 거예요. 자, 실제 버추얼 시퀀서들은 나중에 빌드 페이지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핸들은 오직 언제? 이것의 커넥트 페이지에서만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버추얼 시퀀서는 그것들을 그 다음 페이지인 end of elaboration에서 얻어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실제 서브 시퀀서, 이것이 UVM의 기본적인 페이지 단위죠. 그것이 서브 시퀀서들은 기본 빌드 페이지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커넥트 페이지에서 put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t 될 거라는 거고, end of elaboration에서 get 될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최종적으로 V 시퀀스 이그젬플들은 U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커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 V 시퀀스는 just container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containe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핸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 핸들은 서브 시퀀스에 대한 거, 그리고 다른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들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시퀀스는 버추얼 시퀀스들은 가정하기를 버추얼 시퀀서가 적절하게 컨피규어도 된다라는 거죠. 버추얼 시퀀스가 런 페이지에서 수행되기 전에 적절하게 적절하게 컨피규어 될 거라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컨피규레이션 파라미터들을 P 시퀀서 핸들을 통하여 버추얼 시퀀 잠시만, 이거 좀 헷갈리네요. 그들은 뭡니까? 버추얼 시퀀시스들은 맞죠? 여기서 요거 맞죠? 요거. 자, 버추얼 시퀀시스들은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들을 버추얼 시퀀서 안에 있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자, 이거 중에 파라미터들을 P 시퀀서, 즉 파라미터 시퀀서 핸들을 통해서 받아. 이게 P 시퀀서가 파라미터 핸들인가요? 그렇게 하고 스터딩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요? 이 P 시퀀서가 파라미터 시퀀스야? 자, 다음 6.1에서 보면 simplified sequence implementation입니다. 아까 simplify the understanding of the blah blah blah라는 문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자들은 좀 간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 저자들은 have also used simplified 버전의 the virtual sequencer의 simplified 버전을 지금까지 또한 써왔다라는 겁니다. 그 simplified 버전은 그 시퀀스 핸들을 UVM config DB에부터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end of elaboration 메소드가 필요 없답니다.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놓고서는 와서는 필요 없다고 하네요. 자, 한번 simplified 버전을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심플리파이드 코드 버전인데요. 보면 UVM 시퀀서를 익스텐드해서 가져왔고요. 당연히 그 본질적인 거 시퀀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뭐야? 자, 이 심플리파이드 버전에서는요, subsequent handle은 still declared 되고요. 그러나 대신에 virtual sequence가 retrieved handle from the UVM config db로부터 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잡입니다. the environment가 시퀀서의 핸들즈를 인스턴시에이션 에이전트로부터 이 비시퀀서로 하는데요. 이 설명을 봐도 모르겠지요? 어쨌든 한다는데 모르겠어. 아마 뒤에서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비시퀀서는 이렇게 심플리파이드 할 수 있다라고 이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데 EMV는 17.1에서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시퀀서라는 걸 아까와 같이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녀석들 디파인된 이 녀석들을 연결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빌드 페이지, 커넥트 페이지 뭐를 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그젠플 1의 비시퀀서는 어드밴티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브시퀀서 핸들 여기에서 가져오게 될, 스토어도 하게 될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example 1 비시퀀서를 좀 더 쉽게 리유즈 할 수 있고 디자인 디퍼런트 하이라키에서 그래서 while difference Q는 indeed 심플로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environment copy subsequence handle을 directly simple 비시퀀서에 그 복사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방법인데 자,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example 2에 있는 인디드 더 심플하고 어렵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방법을 쓰면 자, 여기에 제가 이해한 여기 패러그래프의 문장은 뭐냐면 example 1을 쓰면 말 그대로 이거죠. 리유징 하는 데 있어서 더 쉬워. 그런데 example 1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전통적인 방법이다. 근데 이번은 indeed 심플하고 더 심플하고 이거 environment가 subsequence handle을 직접적으로 카피하는 게 이거 어렵지도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통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크리프는 보통 이거 써 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자 additional end of elaboration 페이지 필요 없기 때문에요.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시퀀스의 디테일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시퀀서들은 발음 잘해야 돼요. 시퀀스들은 하나의 시퀀서 위에서 자, 시퀀스들은 하나의 시퀀서 위에서 수행이 되고 또한 트랜지션 타입으로 파라미터라이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시퀀서의 그런데 그 트랜지션 타입은 시퀀서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서들은 시퀀서 위에서 스타티드 즉 시작되는데 뭘 써서요? 자, built-in sequence start method 자, 빌트인 되는 시퀀스 스타터 메서드를 쓰거나 또는 UVM new macro를 써가지고 수행이 됩니다. 네, 각각의 시퀀스들은 핸들을 가지고 있고요. 시퀀서에 대한 저 시퀀스를 러닝하는 시퀀서들요. 그리고 저 핸들은 called M 시퀀서 핸들에 의해서 불리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EM이 뭘로 의미하는 거지? 자, P는 아까 파라미터를 읽어드린다고 했으니까 파라미터 시퀀서야, 시퀀서 핸들이야. 근데 이 M 핸들은 그걸 그냥 시퀀서의 핸들일걸요?
자, M 시퀀스 핸들은 뭐니?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되면 뒤에 나오겠죠. 자, 모든 시퀀스들은 시퀀서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tr_seq.start env.bsqr에 의해서 시행이 된답니다. UVM2 매크로들은 또한 이 커맨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시퀀서, 하나의 시퀀서 위에서 하나의 시퀀스가 시작을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M 시퀀서 핸들, 그 시퀀스를 위한 M 시퀀스 핸들이 env.vsqr로 셋된답니다. 그리고 M 시퀀서 핸들은 단지 모든 시퀀스에 있는 핸들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 가리킨다? 그 시퀀서가 그 시퀀서요. 근데 그 시퀀서는 저 시퀀스를 동작시키는 수행하고 있는 런하고 있는 것을 시퀀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셋된 거죠. 왜? start method가 was passed. The handle of the past was passed. start method가 passed. 이상한데? 문장이? 이거요.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자, 이것은 M 시퀀스 핸들이에요. 셋대죠? 셋대요. start method가 was passed. 그냥 패스 같은데? The handle of the sequencer. 그 시퀀서의 핸들을 패스했을 때요. 셋되는 거죠. 여기서는 env v-score in this case. 여기서는 env.v-score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score 핸들에서 앞에 tr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얘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m 시퀀스 핸들은 얘로 정의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부가적인 설명이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설명이 이렇게 된다면 이 앞하고 이 앞이 비슷하고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럼 in other words가 들어갔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읽고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다른 any other sequence처럼 when a virtual sequence는 virtual sequencer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용을 하죠. start method나 UVM 매크로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말이에요.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 그 virtual sequence는 자동적으로 가질 겁니다. M sequence 핸들을요. 그 virtual sequencer를 올바로 가리키게 하는 핸들을 가질 겁니다. 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거 무슨 말인가, 이거? 사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말이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부르면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인가? 아니죠. 맞나?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인가? 자, 다시 전 돌아가겠습니다. 왜냐면 이해가 안 돼서. 자, 모든 시퀀스들은 시퀀서들의, 갑자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관사를 정말 어로 잘 쓰고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요. 네, 약간 그래서 아마 그냥 시퀀시스가 아니고 all 시퀀시스라고 해놓고 all 시퀀서라고 한 것 같아요. 모든 시퀀서들은 시퀀서들에서 스타트가 될 건데, 시작이 될 텐데, 요렇게 말이야. 그러면
UVM도 매크로는 또한 이 커맨드를 수행할 거야. UVM도 매크로가 이런 거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의 시퀀서에서, 자, 여기서 하나의 시퀀서에서 하나의 시퀀스가 스타팅을 하고 난 뒤에 M 시퀀서의 핸들, 그 시퀀스, M 시퀀서, 그 시퀀스를 위한 M 시퀀서 핸들은 env.v 시퀀스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셋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 이 M 시퀀스가 그 시퀀스에 있는데, M 시퀀서 핸들이라는 것은 그 시퀀스에 있는데, 이것은 env.v 시퀀스로 정해진다라는 거고요. M 시퀀서 핸들은 단지 핸들이야. 모든 시퀀스에 있는 핸들일 뿐이야. 근데 그건 뭘 가리켜? 시퀀서를 가리켜. 그것은 그 시퀀스를 실행하는 시퀀서를 가리켜. 그리고 이것은 셋 때 메서드가 불리어질 때 메서드가 그 시퀀서의 핸들을 패스할 때요. 요 말이죠. 이 경우에는 v시퀀서 env.vsqr이야. 그리고 다른 시퀀스들은 마찬가지로 버추얼 시퀀스도 버추얼 시퀀서에서 동작을 할 텐데, 이러면 using either, 자, 요 두 개를 쓸 거야. 똑같이 말하죠. 그러면 또 시퀀스, 버추얼 시퀀스는 자동적으로 M 시퀀서 핸들을 가지는데, 그 버추얼 시퀀서를 가리키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세 개의 문장 덩어리가 똑같은 이퀴블런, 서로 in other words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야, 그러면 M 시퀀스는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얘가. 그럼 P 시퀀스는 뭐니? 라는 거죠. 자, P 시퀀스는 다시요. 여기서 그러면 나 알고 싶지. 자, P 시퀀스는 뭐고, P 시퀀스가 M 시퀀스랑 다른 점이 뭐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똑같이 하면 여기서 또 문장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이해를 앞에서 못했기 때문에, 자, 모든 시퀀스들은 M 시퀀스 핸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시퀀스들은 자동적으로 P 시퀀스를 가지는 건 아니야. 아, 오케이. M 시퀀스는 반드시 가지는데 P 시퀀스는 안 가지고 있어. 자, 더구나 M 시퀀스 베리어블은 인터널 임플리멘테이션 베리어블이야. 그것은 poorly documented, 잘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should not directly by verification에서 직접적으로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artifact, 그리고 이것은 아티팩트인데, 시스템 밸러그 랭귀지 아티팩트인데, 이게 아티팩트가 허상의 가공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전문 용어 아티팩트, 유물이다. 유물 오케이.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위치 렉스 이것은 CW 플러스의 컨셉, 프렌드 클래스의 컨셉과 같은 것을 결핍하는 that, 이것은 이 베리어블이 public이라는 프렌드 클래스의 컨셉을 결핍하는 거예요. 렉스 제가 이것도 잘 몰라.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다. language의 artifact인데요. 네. Any variables or method with m prefix는, 자, 이게 m prefix가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P는 파라미터가 그럼 아닌 건가? prefix는 should similarly not be used directly. 오케이. 유물인데요. 자, 이것은 시스템 밸러그 랭귀지의 아티팩트, 유물인데요. 이것은 위치레스, 결핍하다, 부족하다. 자, 프렌드 클래스, 이 베리어블이 퍼블릭이다. 동격의 대신데 하는 프렌드 클래스의 컨셉을 렉스 부족하게 하다. 뭐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앞 문장은 전 잘 모르겠고요. 뒷문장인 m underscore prefix가 있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있긴 있는데, 인터널로 있긴 있는데
쓰면 안 돼. 그게 뭐냐면 suitable for friend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시퀀스는 자동적으로 선언되지 않고 셋되지도 않아. 그러나 어떻게? UVM 디클러스 쓰고 매크로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선언되고 셋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페이퍼에 나중에 보여질 거고 UVM P-시퀀서 매크로와 P-시퀀서 핸들은 유저 컨비니언스, 유저 편이다.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으면 한다? 뭐 이런 거고요. 자,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P-시퀀서 핸들은 결코 required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나 이것이 요 매크로 UVM declared P 시퀀서 매크로에 의해서 선언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선언되고 셋되고 체크가 돼. 언제? 버추얼 시퀀스가 스타티드 되었을 때 체크가 된다는 거고 properly 적절히 버추얼 시퀀서를 포인트하고 그리고 버추얼 시퀀스들을 러닝 한다는 것이죠. 자, more about P sequence handle은 이 유세지는 다음 아래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 What is the UVM declared P sequence macro는 이게 뭐냐라고 돼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이 선언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당연히 P sequence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the virtual function으로 virtual function void로 b set P sequencer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는 슈퍼를 불러요. 그리고 캐스트를 합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불러지면 얘는 캐스트를 합니다. 이 캐스트에서는 M 시퀀서를 P 시퀀스로 캐스트를 하는데 역시 실패하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죠. 야, 그냥 M 시퀀서를 P 시퀀스로 캐스트 하는 걸로 이해가 끝이 나나? 땡땡땡? 일단 볼게요. 자, UVM declared 변수의 매크로는 시퀀서 타입의 핸들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캐스트를 M 시퀀서 핸들을 P 시퀀서 핸들로 캐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데 잘 보면 이 매크로는 통상적으로 시퀀스 베이스에 플레이스드, 그러니까 위치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든 시퀀스들을 만들 때 익스텐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정된 시퀀서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버추얼이나 아니나. 이게 무슨 말이지? 버추얼이든 아니든 지정된 오케이. P 시퀀서라는 게 버추얼이든 아니요. 버추얼 시퀀서든 아니든 이제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얘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걸 하게 되면 얘는 이 UVM 시퀀스 이 P 시퀀서는 결국엔 시퀀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쓰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라인 1은 사용자가 이 매크로를 불러 그리고 패스하고 그 타입 시퀀스의 타입을 이제 넘겨주면 이것이 이제 된다는 거고요. 버추얼 시퀀스들을 위해서 이것은 지정된 버추얼 시퀀서의 네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수행하게 될 시퀀서의 네임, 버추얼 시퀀서의 네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designated sequencer, 지정된 지명타자 시퀀서가 declared 될 거예요. 이제 declared 선언이 될 겁니다. handle name P 시퀀서와요. 그리고 for the remainder of the code in macro를 위해서 user defined virtual sequence들, basis sequence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extend 확장된 sequence 클래스들을 위하여 그 virtual sequencer들은 이 P 시퀀서들에 의해서 네임에 의해서 시퀀서 레퍼런스 될 거라는 거죠. 이 포인트로부터 더 나아가서 거기에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버추얼 시퀀서의 네임이 레퍼런스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간단하게 psequencer의 psequencer 핸들을 레퍼런스, 오케이. 핸들을 레퍼런스 하니까 네임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심플리 편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필요한 건 아니지. 자, psequencer를 자, 2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살짝 잘 이해가 약간 안 돼요. 3에서는 그 virtual void function의 start 시작인데 라인 코까지 이것은 요 펑션을 불러요. 그리고 이 펑션은 whenever a sequence start가 불려질 때마다 이게 불려진대요. 이게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virtual sequence 또는 요거에 의해서 매크로. 그래서 계속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start, 하나는 요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엔 얘나 요 매크로는 요걸 부르니까 똑같은 말이죠. 오케이. 어쨌든 여기 핵심은 얘가 불리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펑션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약속이 이것을 맞아서 만들었으면 이 start는 무조건 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line 4는 ensures if the virtual sequence가 다른 시퀀스의 확장인지를 line 4가 어느 내용인가 오케이. ensure 해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아니죠. ensure 한다. ensure 그렇구나. ensure that 만약에 확장이면 그 베이스 버추얼 시퀀스는 그 자신의 피 시퀀스를 이제 부르게 되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자, 라인 5번부터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코드, 이 피규어는 뭐냐면, 자 다시요. 5, 6, 7, 8A죠. 이거 앞에 내용입니다. 5, 6, 7, 8A. 그냥 앞에 내용입니다. 자, 라인 5는 인터널 앰프캐스트 핸들을 불러요. 봐요. 이거 피규어 2고 피 시퀀스 라이트 데피니션이고 얘는 피 시퀀스의 캐스트 M 시퀀스를 2P 시퀀스로 가는 겁니다. 자, 인터널 M 시퀀스 핸들이죠. 이것은 버추얼 시퀀서의 핸들입니다. 그리고 로컬 피 시퀀스는 요게 정의가 돼 있고요. if 테스트는 체크를 합니다. 뭐 어떤 이제 캐스트 오퍼레이션 페일드 이제 한 거고요. 만약에 페일을 했으면 fatal error를 내면 되는 거죠. 6에서 8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wrong 타입이면 잘못된 타입이면 이제 이런 걸 에러를 내는 거예요. 만약 테스트를 하면 캐스트 오퍼레이션은 에러 메시지는 피규어 3와 같이 이제 날 거예요. 라는 거죠. 자, 캐스팅 에러다. Please verify the sequence item을 이제 의도한 대로 이제 sequence item대로 이제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캐스트에서 복사를 한 거. 자, 그러면 이제 피 시퀀스. 그럼 이제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피 시퀀스 이게 제가 뭔가 중간에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넘어갈게요. 혹시 이미 이해하신 분이면 자, 그리고 11번에 example virtual sequence test bench입니다. 이제 요거를 보면 자, 이걸 describe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앞에서 봤던 왜 virtual sequence가 필요하냐의 그 그림이랑 똑같죠. 그 그림을 그냥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UVM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왔던 거잖아요. 자, 인터페이스 있고, 버추얼 인터페이스 있고, 드라이버 있고, 스퀀서 있고, 같이 다 있어. 같이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추얼 스퀀스로 핵심은 얘와 얘를 묶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은 가 돼야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벤치의 버추얼 시퀀서는 그럼 1처럼 했고, example 1처럼 했고, 그리고 모든 다른 테스트 밸리바이드는 이 나머지에서 다
describe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설명이 가다가 보면 제가 얼렁뚱땅 그냥 중간에 펑 멈춰요. 이해소명도 그렇고 야 끝 피규어 3 보였어 하고 끝. 그러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이해하라는 거 참 보이는데. 자 12번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이제 내놓습니다. 야 버추얼 시퀀스 베이스 클래스가 필요하지 않니? 라는 거죠. 자 모든 버추얼 시퀀스들은 저 시퀀서들 핸들들 버추얼 시퀀서에 있는 정의된 핸들들에 액세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서브 시퀀서들의 핸들에 대한 액세스를 얻기 위하여 버추얼 시퀀스들은 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무엇인가요? 다시요. 이게 P 시퀀서가 필요한 이유인가요? 자, 모든 버추얼 시퀀스들은 서브 시퀀서 핸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버추얼 시퀀서가 뭔가? 버추얼 시퀀서는 서브 시퀀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모든 버추얼 시퀀스들이요. 그러면 그러한 서브 시퀀서들의 핸들을 얻기 위해서 버추얼 시퀀스들은 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 매크로가 필요한 이유야? 그리고 이것을 P 시퀀서 베리어블들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서브 시퀀서 핸들은 readily accessible 해야 해요. 자, 모든 버추얼 시퀀스들은 자, 죄송합니다. 각각의 버추얼 시퀀스들은 이러한 스텝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레코멘디드 되어집니다. 이 코드가 버추얼 시퀀스 베이스 클래스인 V 시퀀스 베이스에 넣어져야 된다는 거 추천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버추얼 시퀀스들은 이 V 시퀀스 베이스 클래스들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 얘네는 가이드를 내주는 거예요. 자, 닥치고 그냥 V 시퀀스 베이스 만들어 여기 가지고 쭉 써. 그래서 야, P 시퀀스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다기보다는 나머지는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아니고 이걸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서브 시퀀서들의 핸들 자 설명하다 말았다고 했잖아요. 야 이거 왜 해? 라는 거죠. 이거 왜 해? 그리고 여기 보면 M 시퀀서는 뭐냐면 다이렉트리 사용되지 않아.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럼 다이렉트리 사용하기 위해서 P 시퀀서를 쓰는 거야. 그럼 P가 잠깐만 제가 아까 말했던 P가 파라미터 시퀀서를 말하는 거야? 그거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삑 틀렸고 그냥 단순히 복사를 해놔. 그리고 나는 M 시퀀서를 쓰는 게 아니고 P 시퀀서 쓸 거야. 오 그렇구나. 그런 거야? 그렇게 이해를 다시 할게요. 자, M 시퀀서를 다이렉트리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ypically 쓰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쓰지 않기 때문에 P 시퀀서를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V 시퀀스 베이스는 이렇게 다 해놔. 나 한 번만 할래.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에서 인헤리턴스 받아. 라는 거죠. 이 내용 그거에 딴 거 없어요. 딴 거 하나도 없고 모든 베이스 시퀀스는 버추얼 시퀀스는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비스퀀스 필요하니까 이거 써야 돼. 라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버추얼 시퀀스들은 결국에는 버추얼 시퀀스들은 모두 버추얼 이건 하나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 V 시퀀스를 해서 P 시퀀스 연결해 라는 겁니다. 그래? 네. 그래서 V 시퀀스는 여기 설명이 다 그거죠. 자,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이게 그냥 툭툭 넘어가
이 사람들이 강조를 안 해줘. 네. 자, view sequence view SEQ 베이스 클래스는 이걸 씁니다. 자, to declare the p sequencer hand 다음에 v sequencer. 자, v sequencer 타입의 p sequencer hand를 쓰기 위해서요. 선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VSEQ 베이스는 그 다음에 선언하는데요. 요거 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이고요. VSequence는 카피하겠죠. Virtual Sequencer 요거요. 핸들 to the local의 핸들로 합니다. 잠깐만요.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지? 이것도 얘네들이 약간 헷갈리게. 자, 잠깐만요. 다시요. 갑자기 왜 이게 나오지? 라고 이제 이해를 헷갈릴 겁니다. 요 앞에 보면 이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 건 맞네요. 자, P 시퀀서의 요 시퀀서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자, 시퀀스는 이거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퀀서의 이 서브 시퀀스 정보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we should have it properly assigned, copied 그 핸들을 이 버추얼 시퀀서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요걸 사용하게 되면 필요가 없죠. B 시퀀스는 그 B 시퀀서의 타입을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매크로는 void 펑션, 요 체크를 하기 위해서 void 펑션을 셋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V시퀀스에서 핸들 하기를 이미 버추얼 시퀀서에서 그러니까 셋되어 있기를 원했던 거고요. 자, 이것은 environment가 subsequence 핸들이 properly set 하는 것을 그 잡으로 한다. 이것은 environment의 잡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자, 그러면 이제 버추얼 시퀀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버추얼 시퀀스는 자, 이 버추얼 베이스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이 버추얼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퀀스들을 버추얼 시퀀스를 만들어야 돼요. 베이스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베이스 클래스를 이네리트 받아가지고 버추얼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버추얼 시퀀스 익스텐션이니까 매 버추얼 시퀀스들은 그 버추얼 베이스로부터 이네리턴스 받아가지고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커렉터 타입이나 이런 데 다 어사인 돼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베이스에서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 버추얼 시퀀스 이그젠플을 4번과 5번에서 봅시다. 이 시퀀스들은 버추얼 시퀀스들의 이그젠플이고 이것은 베이스 시퀀스에서 익스텐션이라는 거죠. 이그젠플 3에 있는 자, 두 가지 우리는 accepted 메서드들을 executing instance UVM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죄송해요. 여기서 요 방법은요. 진짜 방법이에요. 메서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멤버 펑션은 멤버 태스크는 멤버 메서드가 아니고 얘는 방법이에요. UVM 마크로를 쓰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explicitly 하는 방법이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start 써가지고요. 자, 그래서 example 4는 UVM do on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example 5는 이렇게 randomize 쓰고 start 시켜서 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1번은 비스퀀스 핸들은 이거고 비스퀀스 핸들 2는 이거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1하고 2를 쓸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버추얼 시퀀스들로부터 시퀀시스들을 어떻게 부르지? 라는 겁니다. 자, 이건 V 시퀀스
virtual sequence 1, virtual sequence 2 이고요. 그리고 얘는 얘는 아이템, 시퀀스 아이템을 extend 받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패킷을 일단 선언을 해야 돼요. 오케이, 패킷 선언했어요. 얘는 시퀀스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AHB 패킷도 만들고, AHB의 시퀀스, 얘는 시퀀스죠. 이렇게 시퀀스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퀀스 2, 얘는 이더넷이고요. 이더넷 패킷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시퀀스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는 이제는 starting virtual sequences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virtual sequences starting을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에서요. 테스트에서 테스트 베이스를 했어요. 테스트 베이스에서 environment 불렀겠죠. 그 부른 거에서 요렇게 이제 environment 부르고 environment 생성하고 쭉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 베이스예요. 앞에 설명은 이제 단가고 이거 이제 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UVM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코드를 보시면 그래서 요 extend test 1에 extend 한 내용을 보시면요. 테스트 베이스를 하고 봤어요. 그러면 뚝 와서 run 페이지에서 뭔가를 합니다. run 페이지에서 bsequence 1을 만들고 virtual sequence를 만들고 이 테스트에서 virtual sequence를 불러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테스트 코드 2는요. virtual sequence 2를 만드는 건데 얘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2를 만들어 줍니다. 똑같아요. 이게 다를 바가 사실 없죠. 뭐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the environment는 virtual sequencer에서 이 핸들들을 세트합니다. 그러니까 environment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environment는 environment가 에이전트 들고 있을 건데 virtual sequence 넣어요. 얘를 돌리기 위한 virtual sequence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t을 여기서 합니다. 이게 non-simplified code이고 여기서 set을 해서 에이전트에 시퀀스를 넣어주면 아까 거기 시퀀스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simplified 버전은 이거 있는데 그냥 빌드에서 생성만 시켜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connect에서 end of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넣어줍니다. 이게 ENV예요. simplified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M 시퀀서의 크리에이션 어떻게 하니?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서머리에서 요거 했는데 갑자기 이게 용두사비가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되냐면 코드 안 보면 코드를 해가지고 뭔가 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 그거죠. 버추얼 시퀀스 두 개를 만들었어. 두 가지 방법을 내가 이그젠플로 한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면 뭐가 돌아갈까요?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왜? M 시퀀서, P 시퀀서 이야기 다 해놓고서는 여기서 버추얼 시퀀서 돌리면 여기에서는 이 각각의 environment에 있는 버추얼 시퀀서를 돌리고요. 이 버추얼 시퀀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이것은? 여기 simplified 버전이에요. 버추얼 시퀀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그죠? 얘를 돌립니다. 얘는 이걸 수행하는 거죠.
자, 버추얼 시퀀서는 AHB, 자, 얘나 똑같아요. 근데 요거보다는 얘가 좀 더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기 편한 겁니다. 자, AHB 시퀀스를 랜더마이즈하고 AHB 시퀀스 스타트해. 그 다음에 이더넷 시퀀스 랜더마이즈하고 이제는 랜더 스타트해. 근데 그것에 쓰이는 시퀀서는 얘야. 얘가 이 버추얼 시퀀스의 바디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얘가 그럼 여기에 내용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버추얼 시퀀스에. 예. 그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막 이제 휘몰아쳐 가다가 이제 갑자기 끝. 자, 이거 연결해줘. 이건 사실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앞에 내용이 가다가 갑자기 툭 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코드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아, 결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논문이 쭉 가다가 이제 툭 하고 끊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